그러면 보통은 막 저려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증상들은 그날부터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도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테스트 혹은 이런 톡톡 치는 테스트 등을 하면 스스로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이런 병이 있다면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손에 생기는 병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병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사실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많고 또 제가 수술도 종종 하는 그런 병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 어떤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에 신경이 지나가고 보통 힘줄이 지나가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손목 터널 부분인데 손목 터널 속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과 신경이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목 터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 속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그 이외에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이 이렇게 같이 손목 터널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인데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붙게 되고 그러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약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깁니다. 보통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이 여기 보시면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보통은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피부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손가락부터 4번 손가락 한 반 정도까지 증상이 생기는데 보통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이 막 저리고 어떤 경우는 손이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이렇게 화끈거리면서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통증의 양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대개는 특징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요 4번 손가락의 안쪽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는 요 5번 손가락도 같이 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 손이 저린데 주로 이 등 쪽으로 저리고 아니면 이 쇳게 쪽으로 저리고 엄지 쪽으로 저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대개는 그런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 쪽으로 저린 경우가 많고 손끝으로 또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서 손가락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손 끝부분이 자기 살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도 반대손을 만지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인데요. 제일 심한 증상 중에 하나가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까지 마비가 된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요 엄지 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살이 있죠. 요 살이 말라서 쏙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 대부분은 또 보면 밤에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 자다가 깨서 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또 자다가 깨가지고 손을 또 몇 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증상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서 잠시 손 몇 번 움직이고 다시 자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증상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 부위에 살이 쏙 들어가 있죠. 반대손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증상이 있는 손과 없는 손 비교를 해봐서 이 엄지 부분에 이 살이 많은데 이 부분에 반대쪽에 비해서 쏙 들어가 있다. 손도 저린데 그러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몇 가지 손으로만 만져봐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한데요. 제가 제 손을 가지고 진단하는 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손바닥에 한 가운데쯤 지납니다. 손을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온 힘줄 부분 있죠. 힘줄 부분 부근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손으로 이렇게 톡톡 쳐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생기거나 저린 증상이 생기면 양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테스트가 굉장히 또 예민한 테스트여가지고 대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손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생기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생기면 양성인데요. 대개는 이제 금방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30초에서 1분 정도 경과를 보면서 증상이 생기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양손을 손등을 서로 맞닿게 해서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굽혀서 이렇게 굽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압박이 될 때 더 압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동작인데 이렇게 했을 때 증상이 생긴다. 이제 보통 한 1분 이내에 증상이 생긴다 하면 대개는 이 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양성이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양성이더라도 대개는 병이 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이 심할수록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에서 양성을 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조금 더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손으로 진찰을 하는 방법 이외에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경이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건데 사실은 신경 근전도 검사는 그렇게 정확한 검사는 아니어서 보통은 제가 참고를 할 때 이런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감별을 할 때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감별을 하는 병 중에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외에 신경이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오는데 중간에 어느 부위에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근전도 검사는 혹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거를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는 증상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초기에는 이제 안정하고 그리고 손 관리하면서 간단한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제 약을 같이 먹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치료해서 좋아지면 보통 그래도 심한 병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환자분도 안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손 사용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목 터널 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통과를 하거든요. 결국은 손가락을 많이 쓰면 그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고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를 할 때에는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어떤 분들은 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뭔가 막 쥐는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손 사용을 가능하면 아껴 쓰고 이렇게 스트레칭, 손가락 스트레칭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보조기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보조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가락을 사실은 움직이는 것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보통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보조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보조기를 처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보조기라도 차고 있어야 손 사용을 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조기를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중간쯤 증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주 경미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밤에 힘들고 그리고 아픈지는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꽤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주사치료를 합니다. 보통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치료를 하는데요. 이 주사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보통은 흔히 말하는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주사를 하는데 자주 맞는 것은 물론 좋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은 소량으로 정확한 부위에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이 심하지 않은 분들 주사치료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90% 이상의 증상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재발을 하냐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한 경우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합니다. 하지만 재발하지 않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사치료를 별로 해보지 않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주사치료를 먼저 제가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사치료를 하고도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매우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끝에 막 감각이 막 떨어져 있고 여기 손에
근육까지 마비가 되어서 쏙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은 한번 상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왜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는 병 있죠. 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대개는 이제 어느 부분에 마비가 생기는데 그 마비가 다 돌아오지 않죠. 신경은 한번 죽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는 신경이 막 죽는 경우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증상이 심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마비가 오고 그러면 나중에 수술을 해도 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하고 병이 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보통 수술하는 것은 이제 손에 국소 마취하고 수술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것만 따지면 대개는 5분 이내에 끝나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펜으로 그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손목 터널 부분을 절개를 해서 신경을 풀어주는데 보통 이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보통 1.5cm에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절개를 하면 그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지붕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대를 절개를 해서 신경을 누르는 압력을 좀 낮춰주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퇴원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수술하고 당일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10일에서 2주 정도는 물 닿는 건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막 채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후에 보조기를 채우지는 않아요. 보통은 환자분들에게 일상생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막 저려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증상들은 그날부터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병이 좀 진행이 돼서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몇 개월에 걸쳐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막 통증, 저린 거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굉장히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조금 한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는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부위의 통증은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다 며칠 지나고부터 바로 아프지 않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두 달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시간 차이가 있다 뿐이지 좋아지는 것은 대개는 분명하고 대개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별로 아프지 않으면 환자분은 운이 좋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오랫동안 아픈 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시간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병 같은 경우가 진단이 굉장히 쉬워요. 환자분도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테스트 혹은 이런 톡톡 치는 테스트 등을 하면 스스로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이런 병이 있다면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